커피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계의 핫한 분이시죠. 커피 뚜벅이님, 오늘 얼굴 공개가 최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방송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처음입니다. 전 지역에 있는 사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카페를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만 다니면서 카페 소개하고 있는 커피 뚜벅이 계정 운영하고 있는 박규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차 없이 다니시는 게 컨셉이세요? 네, 대중교통으로만 다니고 있는. 아, 그래서 뚜벅이에요? 네. 처음에 계정 만들 때 차 없이 뭐 버스나 뭐 지하철 뭐 이렇게만 다니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하루에 한 대 다닌다거나 버스가 없다거나 이러면 부득이한 택시까지 이용합니다. 택시? 네, 택시까지. 아니, 카페를 다니신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00개가 돼요? 네, 제가 지금 제 피드 게시물이 3,500, 크게 518개까지는 뭐 애누리로 빼도 3,000개 되지 않을까. 와, 그러면 지금 시작하고 거의 매일 가신 거네요, 카페를? 하루에 하나를? 카페를 안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루도? 하루도. 인스타그램을 그러면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처음 개설한 게 2015년 1월달에 처음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10년이 돼가고 있는 오래된 1세대 인스타그램. 내가 카페 계정 하나 만들었는데 이 카페 계정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저는 예쁜 카페도 올릴 수 있고 맛있는 카페도 올릴 수 있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도 올릴 수 있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카페라는 계정을 내가 카페를 차렸는데 카페 계정을 만든다는 건 이 이상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계정 운영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하셔야죠.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핫플레스라고 해서 팔로워가 막 엄청 높은 데는 없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웨이팅이 엄청 긴 카페도 계정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 그냥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봐주는 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소식을 전하고 계속 봐주고 이제 그분들은 계정이 많이 컸으니까 뭐 가서 굳이 막 안녕하세요 좋아요 이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인내심 갖고 그분들도 관리를 계속 해주시고 우리가 핫플레스 했으니까 이제 인스타그램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신단 말이죠. 우선 처음에는 계속 우리를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신비주의, 비행미주의만 가서는 사실 그걸 계속 누가 이 다음에 뭘 할까 이렇게 봐주지 않거든요. 인스타그램, 제가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은 뭔가 자기의 소신을 계속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뭔가 그때 톤 앤 무드를 맞춰가면서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톤 앤 무드를 우리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만 할 거야. 근데 누가 봐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를 밖에 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늘 갖거든요.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은 소통을 안 하세요. 그냥 내 것만 계속 잘 꾸미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소통을 안 하면 제 계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커피시트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하루에 인사를 해요.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항상 하루에 인사를 이렇게 보내거든요. 안녕하세요, 커피시트입니다. 주말 보내셨나요? 뭐 이렇게 오늘의 일상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진짜요? 네, 매일 아침마다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되게 저는 이런 포인트도 뭔가 이렇게 처음엔 아무도 안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거를 하루하고 이틀하고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계속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세요. 매일 아침? 네, 매일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커피시트 오늘 근데 이 분들은 정말 이 사장님이 좀 닮아 있어요.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늘 이런 말들을 해주세요. 손님들에게 오며 가며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참 따뜻함이 그냥 밖에 보면서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런 계정의 운영이라는 게 뭐 굳이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소통의 창구인데 그거를 우리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이거를 소통의 창구로 만드는데 어떤 방식을 쓰느냐. 계정만 봐도 참 따뜻할 것 같다,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잘 반겨주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사진을 그 아이폰으로 찍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핸드폰으로. 뭔가 좀 사진 찍는 노하우, 뭐 꿀팁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많이 찍어보는 걸 권해요. 찍다 보면 는다라고 하는 말이 좀 흔한 말이긴 하지만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되게 이렇게 단편적인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로 봤을 때랑 느낌이 되게 다를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이 핸드폰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봤을 때랑 되게 이게 보이는 시선이 다를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그걸 그냥 계속 찍어보고 남는 건 사진뿐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저는 촬영을 가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난 뭐 보정법이 비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보정을 하지 않아도 인스타그램 자체로 색감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충분히 있고 저는 많이 찍어보고 그러니까 카페 계정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우리 카페를 한 번에 너무 크게 다 보여드리려고 하면 금방 지쳐요. 왜냐면 더 이상 보여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하게 뭔가 우리 카페 구석에 있는 작은 요소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이다 보면 굉장히 호기심도 자극하고 제가 카페를 차리면서도 안 보였던 시선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계속 앵글을 대보면. 그래서 프레임 속에서 보이는 제 카페는 되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카페들은 내가 맨날 보는 카페니까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프레임 속에서 이걸 앵글로 갖춰보면 되게 인스타 감성이 우리 카페도 있네 라고 느끼는 시점이 와요. 그러려면 계속 찍어보고 제가 카페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인스타 감성 카페를 만들고 싶다라고 어떻게 하시냐 물어보는데 사실 그거는 뭐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 공간을 계속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인스타그램은 이미 하셨으니까 우리 카페에 이 앵글에 여기가 다른 카페에 있던데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소품이. 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텅 빈 공간을 이렇게 보시면 막연하시잖아요. 근데 렌즈를 통해서 계속 봐야 되는 앵글 속에서 보면 앵글 속에서 프레임 보면 어차피 거기는 한정되어 있는 시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어 보이는 것도 훨씬 잘 보이거든요. 아 여기서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잘 보이는 거죠. 근데 망망대해 빈 공간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면 너무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 내 공간을 많이 찍어보라고 하세요. 근데 보통의 카페 사장님들은 처음 오픈 때만 많이 찍으시고 그 이후는 많이 안 찍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속 뭔가 가감이 안 돼요. 계속 채워넣는다거나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거나 그래서 계속 사진을 찍어보시고 그 부분에 계절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좀 피로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그 같은 모습이. 그러면 그걸 이제 바꾸자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공간에 가장 오래 계신 분들이 봤을 때 피로감이 느꼈다는 건 정말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새롭게 리프레시를 하고 그러려면 사실은 사진의 퀄리티보단 내 가게를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앵글 속에 넣어서 살펴보면 뭔가 그 사이에 부족한 것들이 막 보여요. 여기에 이게 다른 카페 여기 딱 뭐 있으면 딱 이쁘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 범위가 좀 좁혀지는 거죠. 네, 뭔가 그걸 제일 추천을 드리고 그러니까 보통 카페를 하시면 15평을 하시면 동서남북으로 끝내시는 분들 그죠? 아니, 저는 그랬어요. 외관까지 그냥 카페 찍을 때 그냥 멀리서 하나 이렇게 뭐 가까이서 사람 하나 네. 이렇게 그 자리 쪽 하나 그쵸. 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끝나죠. 카페가. 네. 근데 그러면 더 이상의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카페 운영하시는 분한테 멀리를 소개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디테일한 거, 그냥 액자 하나, 저 화분 하나, 그 메뉴만 해도 20개면 20개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보였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근데 처음부터 확 우리 가게를 다 보여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보여주는 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나 만들 때는 뭔가 글로써 충분히 가능한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미지로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글을 쓰기 위해서 액자를 하나 건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시지 않을까. 액자를 걸어놓고 그냥 글을 쓰는 건데 사진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네. 근데 뭐 그 사진으로 좋아요가 10개여서 100개로 늘어나가진 않을 거예요. 사진이 엄청 좋아도 100개, 200개가 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소통의 창구로 쓴다면 그렇게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것들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알려주시고 그 사이에 이미 기대가 되신 분들은 와 있을 거예요. 해시태그 있잖아요. 네네. 그거 좀 올바른 사용법? 그거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율적이에요? 저는 해시태그 인사할 때 해시태그 안 달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인사이트라는 기능을 눌러보면 어떤 걸로 제 걸 많이 봤는지 분석해 주잖아요. 분석 나오는 거. 근데 그 개인 계정도 그렇게 해줘요? 브랜드 계정? 그걸 바꾸셔야 돼요. 브랜드 계정으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계정 전환을 하셔야지만 볼 수 있어요. 내 개인 계정을 네네.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네. 그 계정 변환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인사이트를 보게 하려면 이제 프로페셔널 계정이나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신 다음은 인사이트를 보시는데 보면은 이제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뭐 탐색 탭을 통해서 내 게시물을 많이 봤는지 해시태그를 통해서 내 게시글을 많이 봤는지 이게 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시태그가 노출이 안 돼요. 해시태그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들이 많은 게 해시태그가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게다가 해시태그로 검색했을 때 최근 검색 기록이 안 뜨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걸 검색해도 다 뭐 카페라고 치면 전부 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있는 팔로워 높은 사람들의 게시글이 올라와요. 맨 위로 뜨고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해시태그가 표현의 기능이었어요. 속마음을 하는 거. 막 쓰다가 나 너 사랑해 뭐 이렇게 갑자기 올리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어 막 이렇게 속갯말을 쓰는 것처럼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네. 막 본문 썼다 마지막에 뻥이야 뭐 이런 걸 해시태그로 썼단 말이죠. 근데 해시태그는 표현의 기능이 아니라 검색의 기능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내가 어떤 하나의 관심사를 주제로 하나에 묶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잖아요. 막 나는 커피에 관심이 있는데 뭐 사람들이 술을 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관심사를 하나의 해시태그로 모조리 볼 수 있는 창구인데 그걸 표현으로 쓰게 되면 이게 해시태그가 흩어져요. 그러니까 제 계정 자체가 흩어져 버려요. 카페라고 썼는데 갑자기 셀카가 나오고 해버리면 제 게시글에 제 알고리즘이 흩어지는 거예요. 관심사를 해시태그로도 모으는 거 중요한데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시태그를 쓰면 안 되냐. 근데 그게 아니라 해시태그는 무조건 다 봐요. 해시태그로. 근데 우리가 뭐 강남에 가는데 강남 카페를 가는데 강남 카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해시태그밖에 없어요. 근데 인플루언서들이 상위 노출되면은 내 거는 상대적으로 너무 내려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들 하면 안 된다.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사실은 더더욱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색 탭이라는 건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고 또 폭등하고 올라가고 이것들을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계속 상위를 노출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상위를 노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해시태그 개수도 좀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한 게시글에 해시태그를 몇 개를 써야 되냐 이것까지도 이제 가야 되는 문제인데 해시태그가 노출 안 된다고 해서 해시태그를 쓸 필요가 없다. 이거는 아예 또 반대로 해시태그라도 안 쓰면 더더욱이나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네, 무조건. 그러면 뭔가 키워드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검색 빈도가 많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상위 노출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면 경쟁 키워드를 맞아요.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인스타그램도 그런 게 있나요? 비교적 좀 이렇게 검색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키워드를 내가 골라서 잘 쓰면은 틈새 시장을 좀 누릴 수는 있잖아요. 카페 계정 운영하시는 분들로 기준을 두면 저는 가서 꼭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거를 작전을 잘 짜서 3개만 잡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 서울 디저트 맛집 이러면 몇만 개가 나올 거거든요. 뭐 커피 맛집 몇십만 개가 나오겠죠. 거기서 우리 카페가 올라올 일은 없고 거기서 우리 카페를 찾아올 일은 더더욱 없을 거다. 그래 찾아오면 좋겠지만 근데 좀 더 직관적이고 확실히 동선에 잡힐 만한 분들을 잡자. 이것만 잡고 가도 우리는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되게 눈으로 보이는 위치에 해시태그를 잡는 거죠. 뭐 망원동이면 망원동 카페만 잡는 거예요. 망원동 카페를 치면 항상 위에 올라가 있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그만큼 많이 올렸을 거고 많은 분들이 여기를 다녀갔으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잡아보자 라고 작전을 짜면 망원동 카페, 망원 카페 이것만 계속 올린 거죠. 우리가 이걸 상위 노출 안 시킬 바에야 빈도수를 높이는 거죠. 망원 카페 치면 여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위 노출 안 됐을지언정 그분들은 스크롤을 하는 거 올릴 거고 그러면 자꾸 내가 올린 그게 보일
거잖아요. 그렇게 인지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포괄적이면 관심사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뭐 망원동 최강 맛집, 망원동 핫플레이스, 뭐 이렇게 검색 범위가 점점 욕심이 과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것들 안에 우리 카페를 포함시키고 싶거든요. 그건 다 같은 마음이니까. 근데 그러면 오히려 흩어져요. 그래서 3개만 잡아보자. 집중도 있게 3개만 잡아보자. 그러니까 해시태그 개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해시태그 개수 많으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거는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너무 뭐 카더라가 많잖아요. 카더라 뉴스가 뭐 필요 없다. 10개 이상 해야 안 된다.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루틴이 있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바다 뷰가 나왔을 때 해시태그를 몇 개 썼고 몇 시에 올렸고 이거를 루틴처럼 삼아와서 그 이상 이하도 안 하고 그 개수로만 계속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꼭 추천드리는 건 개수를 딱 산정하기보단 본인이 10개부터 5개부터 좋아요. 계속 하나하나 어차피 올릴 테니까 하나하나 늘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시태그를? 네, 해시태그.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커피 뚜벅이라는 배가 있는데 배가 이 섬에서 이 섬까지 물건을 실어 올리려고 하는데 한 번에 많이 실으면 효율적이 좋겠죠. 근데 너무 적게 실으면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 배가 가라앉겠죠. 저는 이걸 해시태그라고 표현해요. 배 위에 띄우는 하나의 낙덩이다. 근데 몇 개를 옮겨가야 가장 효율적으로 여기까지 옮길 수 있을까? 그 옮기는 건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 상위 노출이 되는 거겠죠. 그러려면 내 배가 어느 사이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5개부터 6개, 7개, 8개 계속 늘려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아요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해시태그를 직접 검색해 보시는 거죠. 아, 내게 상위 노출되어 있는가? 네. 근데 그 제 계정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 계정으로 검색하면 제게 그냥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 지인분들에게 망원 카페 지금 내가 올렸는데 해시태그 달아줘. 올라와 있는지 한번 봐줄래? 뭐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그게 도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 카페가 내 거에 안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시태그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생각하거든요. 검색의 기능으로 해시태그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없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노출 안 돼도. 해시태그는 카페 홍보를 하실 분들에겐 사실 꼭 필요한 수단이죠. 근데 개수는 정해지는 게 아니라서 계속 올리되 너무 뭉퉁그럽게 하지 마시고 디저트 맛집, 커피 맛집 이런 것보다 직관적인 거. 망원동에 우리가 망원동에 있으면 성수동에 있으면 성수동에 오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이 해시태그 3-4개만 잡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핫플레이스와 비등비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수단일 수 있잖아요. 다른 것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쓰시는 게 좋고 절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다 쓰신 다음에 다 찍으셔야 돼요. 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정도만 하셔도 어느 정도 이게 눈에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성수 카페를 샀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핫플레스와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기능이 저는 해시태그로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중요하네요, 해시태그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돼요? 그게 인식을 못 한대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래서 되게 말들이 많았어요. 뭐 본문 내용조차도 바로 거기서 직접적으로 써야 한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해시태그는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알고리즘에서 이거를 약간 기계처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너무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광고성 기계로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그 계정을. 그래서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다 찍으신 다음에 뭐 커피 하면 위에 막 이렇게 쭉 뜨잖아요. 네.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찍으시고 해서 입력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해서 이것만 터트립시다. 네. 이렇게 막 해요. 그럼 그분도 되게 뭔가 동기부를 받으셔서 우리가 이것만 잡자 이렇게 하시면 하면서도 좀 재미를 찾지 않을까. 또 노출이 되면 또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너무 변화무쌍하고 정답이 없다 보니까 네. 뭐 이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을 우리가 파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뭐 뻔한 소리 한다고 하는데 해보지 않고는 좀 그냥 해.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